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돈이 좀 더 모이면,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자신감이 좀 더 붙으면.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 사업을 해야지. 그런데 항상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자본이 부족하다, 인맥이 부족하다. 3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3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그가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는 대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조건이 뒤따라왔어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인과관계는 대부분 거꾸로입니다. 뇌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거꾸로 된 인과관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의 순서. 두 번째, 행동의 순서. 세 번째, 마음의 순서. 이 세 가지 순서를 뒤집는 것만으로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승진했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뇌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감사한 것 5가지를 적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짜증났던 것 5가지를,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있었던 일 5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10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사일기를 쓴 그룹만 삶의 만족도가 25% 올랐습니다. 운동량도 늘었고 병원 방문 횟수도 줄었어요.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를 먼저 연습한 그룹만 실제로 좋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RAS,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뇌는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의식에 올려보냅니다. 감사를 연습하면 이 필터가 바뀌어요. 뇌가 자동으로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동료의 인사, 출근길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좋은 일은 그 뒤에 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순서를 뒤집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행복하니까 웃는 거지.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1988년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이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펜을 입에 물게 했어요. 한 그룹은 펜을 이 사이에 가로로 물었고 다른 그룹은 입술로만 펜을 잡았습니다. 이 사이에 가로로 물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웃는 표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입술로만 잡으면 입이 오므라들면서 찡그린 표정이 됩니다. 그 상태로 만화를 보게 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펜을 이에 물어서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든 그룹이 같은 만화를 봐도 훨씬 더 재밌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안면 피드백 가설입니다. 우리 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읽어서 감정을 판단해요. 웃는 표정을 만들면 뇌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별로일 때 거울 앞에서 30초만 웃어보세요. 자기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웃음이에요. 그런데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 기분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정의 순서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좋은 일이 보이고 웃음을 먼저 만들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감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실제로 뭔가가 달라지려면 행동의 순서도 바꿔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움직여야지. 이 말 참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걸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선택적 주의라는 기능이 있어요. 새 차를 사면 갑자기 같은 차가 길에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차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내 뇌가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도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뇌만 기회를 인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뇌는 기회가 눈앞을 지나가도 못 봐요. 왜냐하면 뇌가 그걸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40대 회사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늘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가 오면 뭔가 해봐야지. 그런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퇴근 후에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했어요. 관심 있던 커피 원두를 사서 집에서 로스팅을 해본 겁니다. 그러다 동네 플리마켓에 커피를 내려서 팔아봤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이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기회가 와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니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움직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좀 더 공부하고 시작해야지. 자격증 따고 나서 해야지. 경력을 좀 더 쌓고 나서.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뇌과학은 이것도 거꾸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신경회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하는 순간 뇌가 알아서 준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런던 택시 면허를 따려면 2만 5천 개의 거리와 수천 개의 랜드마크를 외워야 합니다. 연구진이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는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뇌가 달랐어요. 해마, 그러니까 기억과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니까 뇌가 준비되는 겁니다. 코딩을 배우고 싶은데 수학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문법부터 해야 할 것 같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먼저 돼야 할 것 같고, 이 생각 자체가 함정이에요. 그냥 시작하세요. 뇌가 알아서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그래도 무섭잖아요. 용기가 안 나는데요? 이 말 뒤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면 그때 행동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예요. 우리 뇌에서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편도체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해, 하지마.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행동을 하고 나면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한 번도 발언을 안 하던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좀 더 생기면 그때 말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억지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궁금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 오히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포인트네 라고 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이 사람은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의견도 냈습니다. 3개월 후 이 사람은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용기가 나서 행동한 게 아닙니다. 행동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소거 학습이라고 합니다. 두려운 상황에 실제로 노출되면 뇌가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네? 라고 학습하면서 공포 반응을 줄여가는 겁니다. 행동의 순서를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움직이면 기회가 보이고, 시작하면 준비가 되고, 행동하면 용기가 납니다. 전부 거꾸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한테 뭐가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지? 이 생각도 참 자연스럽죠? 돈이 있어야 기부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아담 그랜트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테이커, 매처, 기버. 먼저 챙기는 사람, 받은 만큼 주는 사람, 먼저 주는 사람. 당연히 기버가 가장 손해볼 것 같잖아요. 결과가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버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기버였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주는 사람 주위에는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는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한 중소기업 팀장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팀원들 커피를 사왔어요. 큰 돈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노 4잔.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팀원들이 먼저 야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다른 팀과의 협업에서도 이 팀이 항상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2년 후 이분은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이분한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커피 4잔이 비결은 아니죠. 다만 먼저 주는 습관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건 유대감과 신뢰를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베푸는 사람 자신의 행복감도 올라갑니다.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해요. 남을 돕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뭔가를 얻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베풀기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일 수 있어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한 30대 개발자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연봉을 높이려고 해외 취업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연봉은 3배가 됐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가가 높아서 체감소득은 비슷했고 외로웠고 한국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여기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건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놀라울
안타까울 정도로 빨리 적응해요. 연봉이 올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해도 차를 바꿔도 처음 며칠은 행복하지만 금방 그게 당연해집니다. 행복의 기준선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도는 1년 후 당첨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의 행복도도 2년 후에는 사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돼요. 외부 조건은 생각보다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개발자는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다는 것, 주말에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퇴근 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전부 행복이었다는 걸요. 행복은 조건이 갖춰지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만들어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보이고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행동을 먼저 하라. 움직이면 기회가 보이고 시작하면 준비가 되고 행동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세 번째, 마음을 먼저 열어라. 먼저 베풀면 돌아오고 지금 여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공통되는 건 뭘까요?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원인을 먼저 만드세요.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움직이세요. 뇌는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감사한 거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퇴근길에 비를 안 맞았다.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순서를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내일 아침 분명 뭔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순서를 바꿔볼 용기가 생기셨길 바랍니다.